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윤정훈 멘토님을 모시고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커버레터 작성, 그리고 면접에 대한 팁까지 전달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훈 멘토입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매니저분들 대상으로 그분들 커리어 코칭과 또 성과 코칭을 하고 있고요.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외국계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영문 이력서 작성입니다. 네. 이제 졸업연도나 아니면 3학년 때부터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 취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실 건데요. 그때 가장 당황하시는 게 바로 영문 이력서, 자유양식 이런 문구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 어떻게 저희가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력서 하면은 많은 게 떠오르죠. 지금까지 한 일들을 모두 다 적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먼저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나의 경험들을 뽑아내가지고 1:1 매칭하는 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 뽑아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멘토님, 레주메하고 커브레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많은 지원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레주메에 쓴 거를 커버레터에 또 써야 되느냐? 좀 많이 고민들 하시고요. 그리고 레주메 측면에서는 다양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레주메를 먼저 본다면 레주메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이 했던 주요 경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이 했던 업무 경험과 성과를 뽑아내서 정리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스킬들, 여러분들 스펙 열심히 쌓아온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연관성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일관성인데 우리 많은 경험들을 해서 다 써야 되느냐 아니면 필요한 것만 뽑았으면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많은 활동을 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직무랑 연관성 있는 그러한 경험들만 뽑아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반면에 이제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지원한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커버레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지원한 기업, 직무 관련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핏한 지원자인지, 그 측면에서는 뭐 경험과 역량과 성향과 또 스킬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내가 회사에 무엇을 기여를 하고 또 회사와 함께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좀 이렇게 이력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커버레터는 지금부터 미래의 모습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영문 이력서하고 커버레터인데 자유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두 장의 백지입니다. 이 백지에 어떤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고민이신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레주메하고 커버레터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레주메 작성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레주메 작성법부터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 다음에 하나씩 좀 뎁스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주메 작성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인턴과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원페이지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한눈에 들어오게끔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를 하고 각각의 여러분 했던 일에 대해서는 분리수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역량, 해왔던 일을 소개를 할 때 최대 2라인이 넘지 않게끔 작성하면 좋고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했던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 있는 그 핵심 경험 그리고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하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합니다. 리테일 기업에서 어떤 여러분이 판매하는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월 판매 130%를 향상을 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마케팅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SNS 블로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신규 가입자 1000명을 달성했다. 이런 형태의 좀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수치를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직관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서 적은 분량으로 하지만 모든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좋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은 담당 업무, responsibility라는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여러분이 한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사항과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역량, 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게 보통 이제 이력서에는 제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단순히 디테일만 적을 게 아니라 그 일의 결과와 그리고 그 일의 수치까지 같이 적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적음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력서라는 것 자체는 나와 채용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채용 담당자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서면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넣어주시면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하는 툴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이력서에 샘플을 들고 와 주셨어요. 네. 샘플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샘플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유럽권 쪽 여기에서도 우리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작성한 포맷 같은 경우는 좀 맑은 고딕 1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평가자분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주요 항목은 좀 대문자 그리고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분리수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한 일 및 성과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간을 저는 오른쪽을 정렬을 했는데 오른쪽 정렬을 한 이유가 기간 밑에 보면 공백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이걸 왼쪽에 쓰게 되면은 그 공백만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모두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레주메 작성을 할 때도 기간을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퍼스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 먼저 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집 주소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떠한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지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샘플 같은 경우는 마케팅 포지션에 지원을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에듀케이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듀케이션은 당연히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아니면 졸업한 학교 위주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전공과 부전공 있으면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학점을 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높이라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써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 해외에서 학교 많이 다니고 어떤 또 연수 같은 거 다녀왔는데 써도 괜찮느냐 물어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여기에다가 함께 표현하면 되고요.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다 여기 작성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다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입학한 month, year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험 부분인데요. 우리 경험 같은 경우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교 다니는 동안 실제 했던 대학교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모두 다 여기에 표현이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제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이 지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랑 연관성이 있고 지원한 직무랑 연관성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턴 했던 활동들, 또 학교 내에서 하는 링크 플러스 산학협력, 그리고 창업활동, 서포터즈, 캡스톤 디자인, 또 근로장학생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어떤 사무보조, 학원근무, 아르바이트 등 실제로 여러분이 기업에서 학교를 벗어나서 했던 경험들 아니면 지원한 직무랑 연관성 있는 경험들을 여기에 써주면 되고요.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정규직 레벨의 포지션이 아니었더라도 뭐 산학협력이나 창업활동이나 서포터즈나 근로장학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등도 익스피리언스에서 적어도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저런 활동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뭔가 좀 기업적인 그러한 컨셉, 기업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실제 여러분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실제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좀 그러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기업에서 하는 경험과 비교를 해서 어떠한 활동들이 매칭이 되고 내가 했던 경험과 유사한 경험들을 기업에서 하게 될까? 좀 그 관점에서 많이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기업에서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매핑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한 다른 전문 멘토분들께서 이 부분들 여러분께 1:1 매칭 작업을 해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활동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익스피리언스 부분에서 기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들만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활동들을 밑에다 정리를 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내에서의 동아리, 아니면 전공 관련된 학술 활동, 또 공모전, 봉사 활동,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연관성 없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직무 관련 교육 관련해서도 어떤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 교육기관에서 여러분이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내용을 이곳에 작성을 하면 좋고요. 그러시면은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네. 신입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액티비티스에서 좀 채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재해주신 능률협회나 아니면 키타나 패스캠퍼스, 코멘토 등에서 관련 직무 교육을 듣고 액티비티스에 좀 추가를 한다면은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죠. 네. 그런데 실제적인 임팩트를 본다면 위에 있는 그런 활동들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차선책으로 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친구들, 기업은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경험을 쌓느냐? 그 인턴을 하기 위한 선 활동이 바로 우리 학교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직무랑 연관성이 있거나 그 조직을 여러분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지 나중에 처음 인턴을 지원을 할 때, 이 친구가 좀 조직 생활 할 줄 알구나. 또 그룹에서 리딩을 해봤구나. 이러한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뒷장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련된 내 역량을 어필할 것인가? 뒷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스킬스 앤 아더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지원한 기업 직무하고 연관성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먼저 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내에서 어떤 전공 관련된 활동들, 내 직무 관련된 활동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외에 나를 많이 어필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해왔던 그 외국어 공부한 능력, 또 컴퓨터 스킬, 또 장학금 받았던 능력 등, 그리고 특허라든가 또 자격증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나머지 밑에 부분에다가 다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직무하고 연관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레주메를 써야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쪽에가 Related Activities 해서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 있는 활동들을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문 교육기관들, 직무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내용, 거기서 보통 우리가 시습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전공 동아리 활동한 내용, 또 공모전이나 교수님의 과제를 함께 내가 참여한 거, 그리고 전공 프로젝트 아니면 교양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되고요. 또 하루나 일주일 단위, 또 한 달짜리도 괜찮은 활동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실제 우리 코엑스 현장에 가서 기업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루 이틀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놓게 되면은 그것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과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레스토랑과 스시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지만 우리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실제 쌓을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장에서 고객 응대한 거, 그리고 세일스, 고객한테 더 많은 세일스를 하기 위해서 판매 활동한 거,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또 문서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의도 하고 학부모들 상담을 하게 되는데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 HR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HR 뒤쪽, 그리고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는 또 컨설팅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CS 업무나 그리고 세일스 쪽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활동을 많이 해놨으면 그 활동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고 나서요. 하나하나의 활동했던 내용들이 어떠한 직무랑 매칭이 되는지 그런 비교 분석 작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좀 구체적인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영업을 했던 친구인데 3개월 연속으로 세일스 타겟을 120% 어치브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치브라는 거, 내가 120% 달성했다. 무엇을? 세일스 타겟을 얼마 동안? 3개월 연속으로. 이러한 형태로 정말 핵심적인 요소만 딱 뽑아내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컨슈머 비헤비어하고 마켓 트렌드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할 거고요. 또 밑에 있는 친구 역시도 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대해서 바이럴 비디오를 제작을 하거나 또 뉴스카드 이런 컨텐츠를 또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작을 했으면 우리 SNS 블로그 같은데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유저들의 팔로우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도 분석을 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고요.
이제 기획 관련해서도 어떤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개념화했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해주고요. 네, 우리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매주 마켓 리서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던 그러한 경험일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인더스트리를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친구인데요.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 학습 지도를 하고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직접 작성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학원에서의 고객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카운슬링 한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한 거죠.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우리 고객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준 그러한 역량, 이런 부분이 바로 뭐 CS하고 세일스 쪽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역시 이 친구도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Z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마케팅이라든가 또 바이럴 전략을 직접 실행을 한 그러한 내용을 썼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1000명의 새로운 고객들이 우리 홈페이지랑 또 블로그 같은데 1개월 안에 실제 방문을 했고 그만큼 증가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거, 실제 이제 이 친구는 큰 학교에서도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리크루팅을 한 경험인데요. 인사 쪽과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팀을 조직을 했고 7명의 팀을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롤을 좀 어사인을 했는데 실제로 7명을 뽑기 위해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지원한 지원서를 다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7명을 뽑은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직무랑 연관된 핵심 내용들만 뽑아내고 수치화를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동사들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영문 이력서를 쓰실 때 이 동사 그대로 갖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이 동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문장 그대로 가져다 가지고 수치만 바꾼다던가 뒤에 있는 일들만, 업무 내용만 좀 바꿔도 충분히 좋은 문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부만 제가 샘플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저런 좋은 동사들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채용 공고 보면은 거기에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어떤 일을 담당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써져 있는 동사들을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유사한 단어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채용 공고 자체가 채용 담당자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명시해둔 글이기 때문에 그 글 안에서 이제 동사나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내 이력서에 녹인다면은 훨씬 더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본문 작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짚고 가자면 가장 밑에 있는 세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네, 지금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be involved in 이 세 개의 표현인데요.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라고 ing 형태로 풀어쓰게 되면은 뭔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뎁스 있게 했는지가 표현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액티브 동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내가 뭐를 했다 꼭 집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밑에 있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했다라는 뜻만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말씀 주신 액션 벌브라고 하죠. 능동적인 동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인턴십 했던 내용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확히 뭐가 했는지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좀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가장 우리 친구들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정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거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요. 쓴다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 간략하게만 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조교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데이터 정리를 하고 연구 자료 취합을 했습니다. 실제로 딱 저렇게만 썼어요. 저렇게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겟팅을 한 다음에 어떤 서베이를 했다라고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리 관련해서는 역시도 20대 초반 사람들의 구매율과 구매 패턴을 좀 분석을 하고 이거를 프로세스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엑셀에다가 인풋한 그러한 과정을 좀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연구자로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 취업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보고서에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 쓸 때도 그냥 했다라고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파이 차트나 히스토그램 실제 이거를 받아본
여러분의 상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받아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 네, 여러분이 그런 형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러한 거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매니저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있는 우리 CGV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친구가 레주메에 썼던 거는 첫 번째 라인만 썼었습니다. 청소하고 입장 관리하고 매장 관리하고 티켓팅 등의 고객 응대. 물론 이건 CS 쪽에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더 많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써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까지만 작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친구를 물어봐가지고 또 한 게 뭐가 있느냐 살펴봤더니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개선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은 자주 바뀌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또 매뉴얼 작성을 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부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 고객의 입장이랑 그리고 어떤 스토어에 있는 장비들 좀 정리한 거 매장 관리한 내용인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인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우리 다양한 고객들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 이거는 이제 CS 업무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가 좀 프로세스를 개선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6개 단계였었는데 내가 좀 더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4단계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20%의 커스트하고 타임을 세이브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퍼폼을 했던 그 업무 내용이고요. 그 결과 여러분이 이러한 20%의 커스트하고 타임을 세이브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매뉴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타임 시프트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을 해가지고 실제 핸드오버 타임에 30%의 어떤 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15개 프로덕트에 대해서 실제 인벤토리 창고에서부터 어떤 제품 가판대까지 가는데 우리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듯 CGV 아르바이트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무랑 연관시킬 수 있는 경험, 최소한 3개 직무랑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뽑아냈습니다. 이런 작업들 정말 중요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적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과거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 내용이 상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의미 부여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엑셀에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입 취업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경력 취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과거 했던 일들을 엑셀에 상세하게 기재해가지고 이 내용을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기획이나 이러한 직무에다가 어느 쪽에 맞을지 좀 매칭을 미리 시켜두는 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경험 정리표 엑셀 파일을 줍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매 학기별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항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과 면접에서 나오는 주요 항목들만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경험들만 다 표현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엑셀 하나가 있게 되면은 레주메 작성 가능하고요. 커버레터 작성 가능하고 면접 대비까지 일석삼조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보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커리어의 채용 공고를 보신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업무 상세사항의 내용을 지금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저는 홍보 일도 해보고 싶다. 혹은 저런 기획 일도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력서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런 일하시는 기회를 잡았으면요.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더 많은 걸 달라고 해서 많은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넥스트 컴퍼니 지원을 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의 많은 역량 어필이 가능합니다. 다음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 내용을 딱 보면은 정말 다양한 역량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업무를 봤더니 40명 정도 되는 연합동아리였고 그 중에서 5명 정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기획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주로 했던 거는 어떤 기획안 같은 거 작성을 하고 또 의견 중재하고 갈등 관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또 매니지먼트 역량 어필이 가능하고요. 친구들끼리였긴 하지만 어떤 회의 진행을 하고 또 매주 미팅 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아이디에이션과 또 리딩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신입 회원들 채용을 하고 지원서 검토하고 또 면접하고 적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는데
이건 우리 HR 쪽에서 리크루팅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었지만 이렇게 여러 역량을 뽑아내가지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했느냐? 한글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한 보통 세 단어에서 네 단어로 짧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영문 작성을 할 때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 매니저 롤을 수행을 하면서 5명의 기획팀 멤버를 관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피플 매니징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컨플릭트, 우리 팀 멤버들 간의 갈등을 또 관리를 한 부분, 우리 팀 리더 할 때 보통 팀 리더의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팀원들 간의 이런 컨플릭트 매니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주 미팅을 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 동아리 활동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요. 기획 쪽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아이디에이션 제공한 거 역량 어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100명의 어떤 지원자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지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25명 진행을 한 다음에 10명을 뽑았습니다. HR 리크루팅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HR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의 활동인데 이거를 인사 쪽에도 적용할 수 있고 기획 쪽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영업 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디테일을 만들어 놓고 그 디테일을 가지고 여러 직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직무마다 디테일을 조금씩 변경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던 학원에서 이제 우리 강사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3년 동안 좀 해왔던 친구라서 좀 쓸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며 프로그램 기획을 했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 HRD 트레이닝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학생 학습 지도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역시 HRD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학년별로 또 커리큘럼을 기획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성적 평가, 또 매월 학생들의 성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HRD 쪽에서 특히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하는 쪽, 만약에 교육회사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서 또 이러한 경험들이 큰 그런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의 실제 고객은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협상한 내용,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활동들 같은 경우는 세일즈 직무에 어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밑에 조금 영어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숫자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보면은 5개의 different class grade에 대해서 education 커리큘럼을 기획을 했다. 기획적인 거죠.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프로그레스를 내가 관리를 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100회 이상이나 되는 컨설팅을 제공을 했다. 뭐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다 명시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바로 여러분의 성과가 되는 거죠.